안녕하세요. 달빛 다녀온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서문을 쓰신 어이 윤지미의 북경유학기, 북경에 가서 중국 의사들에게 중국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임신 3개월에 필히 낙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요 질문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많은 건데요. 한번 원문 그대로 살펴보죠.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발행한 책 속에 나온 겁니다. 격치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가시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단지 3개월이 되면 3개월 좌우로 필히 유산할 것이다, 낙태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답을 한번 보죠. 근데 좀 재밌는 내용과 질문과 답인데요. 그 중국 사람이 답한 겁니다. 양시인화, 양이 뿌리고 음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태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필히 영기와 위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만 경맥이 전신에 충족이 돼갖고 이제 태아가 그물음으로 클 것이다. 연기와 위기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아직 만약에 기와 혈이 허하고 부족하다면 태아를 양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히 뭐 하게 되냐면 낙태하게 된다. 3개월 때쯤 되면 어린아이 태아가 형태가 막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아직 형상을 완전히 갖춘 건 아니다. 그때 3개월 때는 수소음이 그 태아를 양육하는 그 심장이 양육을 주관하는 그런 심장과 관계되고 심장이 형성되고 이제 수소음의 경락이 관계가 깊은 그런 시기다. 3개월째는 이 장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심장이 부족하게 심장 형성이 이 수소음의 기가 부족해 갖고 심장의 양육이 부족하게 잘 안 되게 되고 장기가 부족하게 되면 영양을 번창하게 할 수가 없다. 대저 심장이라고 하는 오장의 군주로서 혈을 주관하고 혈이 적다면 기 또한 당연히 허해지. 그쵸? 기라고 하는 건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어디서 있어요? 혈액이 변해서. 혈액 속에 뭐예요? 포도당이 변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기혈이 모두 허해지게 되는데 혹은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덧붙여서 신우부지에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든지 크게 화를 낸다든지 크게 스트레스 받는지 하면 리시당 이건 당연히 이지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가야 되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으로 사기의 열이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열이 쌓이지 안에서 막 애를 쓰니까 사기의 열이 내부에서 치솟으니까 어떻게 낙태를 안 하겠는가. 이 가시 부인의 병은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시 부인의 병을 보고 병을 지금 격치론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모든 태아가 이렇게 3개월 좌우에 필히 낙태한다는 게 아니다. 모든 낙태에 대해서 격치이론에서 얘기한 게 아니다. 아래 문장에서 말하듯이 그 맥을 살펴보니까 주어 촌따 좌측 맥의 촌맥이 크고 뭐 펑펑 뛰어오르는데 크게 뛰어오르는데 눌러보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쥐 강하게 눌러보면 거의 흐르지가 않아요. 그럼 뭘 알 수가 있냐? 혈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치료법도 그에 맞춰서 그래서 당연히 나온 것이다. 이 격세유지라는 책에서 좌우라고 한 말은 특히 뭘 말하면 전우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꼭 그러니까 좌우가 전우, 그러니까 3개월 전후라는 얘기지. 이게 꼭 3개월에 딱 이게 아니라 3개월 조금 전, 3개월 조금 후에 3월 전에는
2월경인데 이때 태아가 이 2달째에는 족쇄양경이 주로 담당을 해갖고 양육을 하는 건데, 담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을 주관하는 것으로 그 태아의 정이 막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3개월 후에는 4월달쯤 태아가 뱃속에서 4개월쯤 되면 수소양이 우리 태아를 양육을 주관하는 것으로, 수소양 3초는 내부의 부를 속하는 것으로, 내부 육부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의 육부가 막 이제 형성되는 것이다. 소화기 계통이. 이때는 뭐와 비슷한 거냐면 꽃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막 꽃을 하기 위한 빛발이 막 이제 나타난 것이지만, 그 꽃이 결실을 맺은 견고하게 맺은 상황은 아닌 것이다. 꽃가루에 비해 꽃이 이제 이렇게 꽃 수술에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게 완전히 그 결실을 이룬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바람과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게 되면 그 새는 필히 나니 빠우쭈르, 이게 온전히 보존해서 양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가루가 지금 막 이제 꽃수술 같은 게 막 이제 생겨났지만 결실을 맺지 않은데, 그때 비바람이 확 몰아치면 그 새를 보면 당연히 견뎌낼 수 없는 색으로, 당연히 그걸 그 꽃가루가 이렇게 저기를 받아가지고 수술이 받아가지고 서로 형실을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실을 맺을 수는 없게 될, 그러니까 필히 그것을 다 보존해낼 방법이 없다. 막 형성될 때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좌우라는 두 글자, 왜 좌우라는 두 글자를 의심하는가. 또한 이 문장이 무슨 모든 문장, 이 원 하이 모든 태아가 나쁘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좌우라는 두 글자에 의심을 갖는가. 지금 질문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답변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격세의 앞에 나온 격치론이라고 하는 책을 봐야 되거든요. 보면 정말 평범한 문장인데 왜 이해를 못하고 물어보는 조차를 이 대답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번 보죠. 이거 다 일단. 그래서 세상의 의사들이 태아가 치료함에 있어서, 태아가 이제 동한다는 건 이 태아가 불안한 거예요. 태동불안. 태아가 불안한 것을 치료함에 있어서 대부분 대부분이 슈에러 즉시 혈에 열이 많아 갖고 막 날뛰게 되는 것 같고, 바로 뭐냐면 황금이나 황년, 시자나 황백 같은 일체 양열, 이 차가운 약들이거든요. 피를 차갑게 해주는 약들을 투여하는데, 이와 같은 차가운 약들은 비장을 상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비장은 혈이라고 하는 건 비장에서 생성이 되고, 또한 뭐예요? 비장은 모든 걸 혈을 통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비가 이렇게 차가운 약들로, 그러니까 차가운 약들은 비위가 상하잖아요. 비장의 기운이 콘루어 확 꼼짝을 못해, 차가운 약들 꼼짝 못하고 약해지면, 그러면 혈을 생성도 못하고 혈을 잡아주지도 못한다. 치료에 본이 되는 약으로 치료하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차갑고 서늘한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니, 뭐와 다름이 없지. 뭐가 다르겠나. 양탕쯔호, 아니 물을 휘저으면서 거품이 멈기를 바라는 것과 뭐가, 지금 태아가 불안해 가지고 낙태할지 모르고 불안한 것을 아이를 혈이 망증에다가 차가운 약을 확 넣어버리면 결국은 비장이 상해 가지고, 결국은 비장에서 혈을 생성도 못하고 통과도 못해줘 갖고, 그러면 태아가 결국은 낙태하게 되는데, 본질 근본을 치료하는 약을 치료할지 뭐라고 그냥 망령되게 그냥 태아가 떨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혈할 수도 있죠. 3개월에. 그러면 차가운 약으로 치료하면은 결국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낙태할 가능성이 있는 걸 치료하는 것은,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뭐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의 좌우에 관해서 놓고 이 문장의 뜻에 관해서 물어보는지를 모르겠다. 그런데 그럼 원문을 한번 보죠. 원문이 이게 격치의 여론이라는 책이에요. 격치론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 그 한국 조선시대 어휘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이제 중국에 가면 우리가 뭘 물어봐야겠다 다 집단 들어. 거기에 허준 선생님도 포함됐을 거예요. 예, 윤지미도 윤지미는 당연히 뭐 갔으니까 당연히 주관해서 근데 윤지미가 주관대 주동자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갔는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윤지미의 학문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에 결론 그나마 윤지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이고 외할머니가 왕비 쪽의 집안으로 거의 이제 뼈대 있는 명문가도의 그 서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학문이 있기 때문에 서자지만 그래도 명문 집안의 서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의과고시의 시험을 보고 당시에 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책에 교감을 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서문도 썼죠 동의보감에. 그러니까 학문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이 이 학문이 서문을 쓸 수준이 안 돼. 서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책의 서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의 지식과 학문을 뽐내는 자리가 서문이거든요. 그래서 허준 선생님 서문을 못 쓴 거 30년이나 나이 많은 허준 선생님 서문을 못 쓴 건 결국 허준 선생님의 그 학문의 수준이 이 사람들에 비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못하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물어보는 게 참 깜짝 놀랄 만한 게요. 여기 지금 이게 그 말을 앞에 그분이 설명을 앞에 답변한 것은 이 문장이에요. 태아가 스스로 낙태하는 것을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 뭐 양이 뿌리고 음이 받아들여서 태아가 형성되고 쭉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제빙 위원소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병원이라고 책인데 거기서 나온 것들을 하고 요 문장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물어본 거예요. 요 문장에 관해서 그 한국의 어휘들이 집단적으로 요 문장을 해석을 못한 겁니다. 이 뜻을 보죠. 이 격치어를 쓴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가씨의 부인네를 보았더니 진맥을 해봤더니 그 임신 3개월이 되면 좌우 3개월 전후가 되면 필히 낙태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부인들이 임신 3개월에 낙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벌써 이미 원나라 때에도 뭐냐면 임상을 통해서 중국의 의사들은 임산부가 3개월 전으로 낙태를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낙태하는데 여기 이 이유를 잡니다. 왜 그러냐? 진맥을 해보니까 좌측 순의 맥이 크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중환 아까 다시 설명을 하죠. 그분이 그리고 중치 깊게 강하게 좀 눌러봤더니 써맥이다. 그래서 이 혈이 작은 걸 알고 있다. 그 면연에 당에 그 뭐냐면 뭘 해줘야 되냐. 혈이 적으니까 중초로의 길을 보여줘야만 날 것이다. 단지 이러면 그래서 혈이 스스로 중초의 길을 보여가지고 비위에서 혈을 많이 생성해내갖고 혈이 더 영화롭게 되면 번영창하게 되면 치료가 될 것이다. 이때가 시정 바로 초여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농지엔 아주 진하게 달여라 백출탕에다가 황금 가루를 1돈 정도를 넣어가지고 그 아주 진하게 끓여서 그래갖고 30에서 40첩을 복용하도록 해갖고 그래갖고 완전하게 그 태아를 잘 보존해갖고 태아를 낳았다.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낙태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열을 있고 또한 허한자가 그 이치상 많은 것이다. 내부에 열인데 그것은 주로 허해갖고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다. 만약에 열이라고 하고 또 만약에 허라고 하면 이 당연히 경중을 따져 살펴가지고 열이 많아서 지금 태아가 불안한 건지 또는 너무 허해갖고 부는지 대부분 유산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러면 그것의 그 경중을 잘 따져가지고 만약에 정말 실열이 강해가지고 그러면 열을 많이 떨어뜨리는 약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 중요하다면 허한 것을 보여주는 약을 많이 써가지고
그걸 가감을 잘해갖고 치료하면 될 것이다. 하오성즈공 신우칭.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명을 다스리는 의사들은 절대로 이 내용을 경시해서는 안 될 거다. 지금 이 3개월 전으로 낙태했는 건 진맥을 해보니까 이 부인네가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이 제대로 태아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게 어려운 문장도 하나도 없어요, 이 전체에. 그리고 물어볼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면 무조건 다 낙태한다는 게 아니라, 예? 이 문장 보면 이 가씨 부인네가 3개월 전후에 낙태를 하겠는데, 그리고 그 이유를 쓰는 겁니다. 맥을 봤더니 맥이 크고 강하게 누르면 맥이 거의 흐르지 않을 정도로 산맥이기 때문에 이게 혈이 거의 이런 정도의 상태면 이 사람 3개월 못 간다. 3개월 전에 되면 필히 낙태, 그러니까 아이를 끝까지 안,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해야 되냐, 중기를 단지 빨리 보여줘가지고 이 혈이, 왜 산맥이니까 혈이 적다는 거 아니에요, 기혈이. 그러니까 혈을 줬는데 중초의 기를 모여갖고 비위의 기운이 살아나면 그 비위의 기운으로 혈을 생성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 낳을 것이다. 그래서 백술당이 비위를 강하게 보여준 약이잖아요. 거기서 약간의 열도 있으니까 황금을 살짝 넣은 거죠. 그래갖고 30-40적을 복용하면서 그 아이가 태아가 불안한 거를 점차 안정을 시켜가지고 낙태를 안 하고 잘 낳았다. 그런데 늘 임산부의 태아가 불안할 때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은 열증으로 있을 수도 있고 허증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경증을 잘 살펴갖고, 열증이 심할 때는 열을 떨어뜨린 약을 많이 넣고, 허증이 심할 때는 그 허한 걸 보여주는 약들을 많이 넣어갖고 경중에 따라서 가감해갖고 치료하게 되면 그 생명을 잘 보존해낼 수 있고 아이를 잘 살려서 나올 수 있게끔, 태아가 생성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코 이거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어휘들이 물어보는 것이 왜 3개월 좌우면 필히 낙태한, 이게 필히 낙태한다는 이유를 거의 설명했어요. 진맥을 해보니까 너무 혈이 적은 허증의 환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3개월 전후면 분명히 낙태할 거다, 이 아이는. 그래서 그 혈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기를 보여서 비를 보여가지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열성도 약간 허열을, 기가 허한 허에서 열이 보이고 태아가 불안하기 때문에 황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열도 떨어뜨리지만 주로는 보호하는 걸 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한 이유 중에, 태아가 불안한 이유 중에 그 열 때문에 있는 경우도 있고 허에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의사들은 잘 분간해 갖고 판단해 갖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격치이론이라는 책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보다시피 이 어려운 문장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그냥 문단 의사들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앞뒤 전맥에 특이한 이론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니까 왜 3개월 전후면 필히 낙태합니까? 결국은 이 의사도, 답변하는 의사도 참 이상해하는 거예요. 이 문장에 무슨 특별한 나쁜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장에 무슨 특별한 나쁜 뜻이, 무슨 임산부가 모든 임산부가 3개월 전후면 낙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좌우라는 두 글자도 왜 물어보냐? 그건 임상에서 우리도 그때 이미 뭐래요? 3개월 전후면 다 낙태가 주로 3개월 전후면 이러지.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저는 이 질문에 그 내의원 씨 선조 시대에 그 동의보감을 집필했던 당대 내의원들의 이 질문을 보면서 과연 이분 제 책에 동의보감에 관해 썼잖아요. 허준 선생님이 쓴 동의보감에 정말 내용이 형편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앞뒤 막 잘라갖고 안 맞는 문맥 갖다 집어넣어놓고 황제내공의 상황이나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막 잘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앞뒤 문제 이달라게 있는 거 이달라는 거 전혀 다른 문맥인데 그걸 그냥 갖춰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황제내경도 그렇고 상한도 그렇고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지금 우리 후학이 제가 동의보감 몇 년 보고 한의학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제 책을 지금 보고는 다시 이제 갈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동의보감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한의학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당시에 어휘들이 전부 집단으로 모여서 토의해 갖고 중국에 가서 무엇을 물어볼 거고 하는데 이 물어본 내용이 격치론인데 이 격치론의 내용 자체가 지금에서도 중국의 본과 1, 2학년 애들이면 막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당시에 우리 어휘들은 이 문맥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의사도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그 이조실록에 나와 있는 왕과 신하들이 의사들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거의 학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이 아주 그냥 그 내용을 정말 의심스러운 내용이고 이걸 어떻게 이해 못해서 질문하냐. 질문할 게 없어. 이 내용을 갖고 이런 생각이 들은 그 당시에 어휘들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왜 허진 선생이 서문을 그나마 제일 학문이 높았다는 윤지미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전후 문맥을 뭐 다른 분들은 서문을 못 쓴 게 지위가 높고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휘들이 학문을 할 수준이 안 됐거든요. 전부 서자 출신이고 그 심지어는 뭐 그 지위가 광대에 비유할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뭐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그 지위가. 예. 그런데 이 문장의 질문을 보고는 그냥 저도 정말 이 정도였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죠. 어떻게, 예?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지위를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광대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려 놓고는, 그러놓고는 좋은 의사가 나오길 바란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 유성룡 같은 허준 선생하고 같이 평생을 지낸 그 유성룡 같은 분도 자기가 그 의학책을 보고 한의학책을 보고 자기가 친구책도 이거 안 믿는 겁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학문의 수준을. 오죽하면 지금 서울대 병원장하고 친구분이 자기가 의학 공부해갖고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넌센스죠. 근데 그 당시는 넌센스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게 넌센스. 왜냐면 뻔히 알거든요. 지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학문의 수준이 어떤 건지. 지금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그 내용을 보고 이 책을 보면서 다시 동의보감 편찬시에 어휘들 수준이 이 내용도 제대로 문맥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어휘들이었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런 역사를 지금도 갖고 오니까 동의보감이 어떤 수준인지조차도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맨 동의보감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우리 후학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 우리가 뭐 모든 걸 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바둑처럼.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운 거. 모르는 걸 모른다고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죠. 앞선 곳에 가서. 자, 다양한 강자들, 특히 우리 후학들은 철저하게 이론에 무장을 하고 중국 2000년 역사에서 이론과 임상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중국의 이론들과 그런 그 축적된 내용들을 충분히 배워서 우리도 그의 그 단포 유엔젠처럼 일본 사람처럼 200년 전인가요? 그 일본 사람의 유명한 책들 중국 사람들 다 인용합니다. 워낙 학문이 깊었어요. 단포 왕관이라는 사람은 그 인용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화학들 중에서도 분명히 한 사람을 쫓습니다. 중국 의학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들과 그와 같은 임상과 이론의 연구 수준들이 나와주기를 정말 간곡히 바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교재는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특히 목적은 중국어를 중국책을 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도 많던데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